네,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2부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이었고요. 2020타경에 7,276호. 이 물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지분 경매인데 여기 보시니까 지분 전역이 17.81평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평형을 조사해 보니까 46평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35평 정도 실면적이 35평 넘는단 말이죠. 이게 46평형입니다. 46평형인데 여기 현재 최근에 거래된 것이 1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청수도 10평이니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습니다. 그럼 2분의 1 하니까 이게 8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지분 경매도 간단해요. 반만 경매 나왔네? 야, 그럼 반값이 얼마지? 8억 6천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아마 법인에서 낙찰 받은 것 같은데, 5명이 오늘 들었잖아요. 2월 16일은 맞죠? 6억 7백에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8억 6천만 원짜리를 한 6억 정도에 낙찰 받았다는 거지. 그 한 2억 한 5천 이상에, 2억 5천 이상 싸게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을 암만 싸게 낙찰 받더라도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팍 두드려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뒤통수를 빵 맞을 수 있다. 이게 과연 이 물건 뒤통수 맞을 물건인가 보니까 요건 뒤통수 맞을 물건은 아니라 이거죠. 뭐 이게 국민은행 저당권이잖아요. 지분 경매도 쉽다니까요. 무슨 다른 영상물 보니까 무슨 순환배당, 흡수배당, 안분 비례배당, 그 배당표 몰랐대요. 봐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배당표 작성하는 거 그게 몰입할 필요 있습니까? 배당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담당 경매 계장이 작성하잖아, 봐가지고. 또 나아가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밑에, 야, 가압류가 뭐 이렇게 많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배당표를 작성하지? 이런 시잘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전부 다 소멸. 다 소멸은 다 소멸.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죽는데 보니까 건전한권이 국민은행일 겁니다. 국민은행에서 5억 5천만 원 채권 최고액을 해서 설정 딱 돼 있다는. 근데 이분의 지분이 경매 넘어갔거든요. 요랬을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 지분 경매인데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이 저당권이 말소가 안 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이거 찬찬히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 보자 이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혹시 또 저당권은 말이지 특별 매각 조건에서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런 게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간단해요. 봐가지고 없잖아요. 그럼 뭐 저당권 매수인 인수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등기 예규 411인가요? 저도 이야기 안 하더만 딱 잊어먹어버렸네요. 그거 보면 저당권 변경 등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사단 임차내역이 없다. 집주인이 있으니까 임차내역이 없죠. 이것도 보니까 해당사항 없고 지분 매각이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래야 한다. 알았다 이게. 공유자는 우선 매수 권리가 있는데요. 달랑 한 번만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물건 대단히 안전빵입니다. 아주 좋아. 제가 볼 때는. 또 이제 특히 더 좋은 게 뭐냐니까요. 국민은행에서는 저 사건번호를 제가 조금 더 오픈해 드릴 테니까, 한 달여 후에 보면 대금 납부를 한다면 이제 국민은행 저당권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등기부등본 한 통만 발급 받아보십시오. 저당권, 임의경매,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저당권 변경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변경되어 있다면 저당권자 이 사람이 또 변경된 게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으니까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봐가 국민은행에서 말이지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이 물건 낙찰 받은 사람이 공유자니까 저요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하면 게임 아웃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현재 매매 가격이 2분의 1 기준에서 8억 6천만 원인데 이걸 6억 원선에서 낙찰 받았으니까 한 2억 원 이상 되게 싸게 낙찰 받았고. 그죠? 아니면 또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이것도 대팔 수도 있겠죠. 대팔 수 있잖아요. 6억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체감되니까 8억 4백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매매가 시세대로 조사 보니까 뭐 8억 한 6천 정도 나온다 하더라. 8억 6천 주시오. 8억 6천에 다시 사가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상 붙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물건 법인에서 낙찰 받으신 것 같아요. 대단히 잘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오늘 북부지방법원 사건인데 북부지방법원 오늘 유찰됐어요. 북부지방법원에 해가지고 이거
후에 어디 갔느냐, 요겁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인데, 기본 경매도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대출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여러분도 혹시 뭐 대출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면 지금 제가 신협인가요? 거기에 그 전문지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거래는 많이 안 했어요. 네. 영마음 저한테 뭐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양반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물건 보니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오늘 2월 16일이죠. 유찰됐잖아요. 그죠? 이 3월 23일이 2차 매각일입니다. 이것도 뭐 매가가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매가가 그전에 10억 끊었다가 이제 9억 8,500만 원으로 조금 주춤하더라고. 이것도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은 계산을 했는데 4억 9,250만 원이 나와요. 네? 근데 1차 감정가 보니 4억 9,300이니까 거의 아마 매매가 비슷하죠. 그죠? 근데 한번 유찰됐잖아요. 20% 떨어졌잖아요. 그죠? 20% 떨어졌으니까 인활소에 봐가. 근데 지분계면 너무 막 지르면 안 돼요. 지분계면 뭣도 모르는 사람 막 질러버리거든. 질렀다가 완전히 나중에 피똥삽니다. 진짜입니다. 쌍꺼비 터진다니까. 지르는 게 대수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뭐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100% 넘게 질러요. 100% 넘게 질러가지고, 저는 그 사건 같은 게, 참 대단히 궁금해가지고, 추적을 해봅니다. 추적을 해보면 나중에 또다시 경매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한 1억 투자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 자기 채권, 배당받은 거, 보니까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 역주행을 해버린다니까. 그런 게 무슨 경매 투자입니까? 봐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런 분들 보면요,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공부는 안 하는 거야. 경매이고 공부하는 실전이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확,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마디 씹으리는 거 보면요, 정말 이제 덧정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뜬 것도 없어. 그냥, 한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는 실전이야. 이론은 잘해. 이게 이론은 이론이거든. 이론인데 말이지. 그 이론은 좋습니다. 이론은 완전히 개무시하면 됩니까? 돈하고 연결된 이론인데. 맞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보니까, 어쨌든 4억 9,250만 원인데 4억 9,300만 원이다. 근데 이번에 3억 9천만 원까지 한 1억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 날짜 관심 있으면 한번 슬프시 찔러보는 것도 괜찮다. 청수도 보니까 22층 같으면은 비교적 뭐,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동대문구 이문동이면요, 도대체 이게 어디쯤 됩니까? 봐가지고, 이문동이면. 잠깐만요. 현재 지도를 볼게요. 신이문역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석계, 이게 또, 외대역 있고, 그랬네요. 외대역 있고, 회기역, 네네네네. 이 근방에는 이 부근에도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네요. 그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죠. 그죠? 채무자 소유자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배당표 작성하고 아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영상물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영상물을 간혹가다 보다가 보면요, 요즘 아예 안 봐요. 딱 보다가 한 10초 보다가 나와버립니다. 혼자서 떠들고 앉아있는 거야, 봐가지고. 그게 무슨 본인 어떤 경매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자 점유하고 있다면 알았어. 근데, 아이고, 저당권이네. 이야, 좋아. 1억 5,600만 딱 잡혀있잖아. 그 다음 보니까 전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멸되잖아요. 소멸되는데 무슨 배당표 작성할 필요가 있어? 답답하게 버리죠. 또 공매도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부동산의 경매하고 공매와 같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경매든 공매든 빨리 사건 끝나가지고 빨리 대금 납부한 게 장땡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됐다 그러면 경매는 없었던 걸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근데 이것도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이 보니까, 여기 보면요, 관리비가 관리비 미납된 금액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게 좀 걸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면요. 관리비 뭐라 냅니까? 낼 필요도 없지. 그대로 놔둬보는 거죠. 그죠? 근데 관리비 미납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경매니까 이건 보시면은 이모 씨라는 분이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여기 이겁니다. 이분이 저당권, 윤모 씨 지분에 대해서 이모 씨가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한 것인데, 뭐 경매 취하될 수도 있겠죠. 그죠? 경매 취하될 수도 있는데, 뭐 우리는 항상 안 그렇습니까? 경매 물건 같은 경매 취하가 된다는 가정 전제 하에서 이런 경매 부동산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도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뭐 지분경매 이제 제 영상물에서 이제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6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경매 취하 동의서, 지분 판다, 지분 산다, 같이 판다, 소송 제기해서 지분 소송이 되게 부동산 전부를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인다 아니면 타 지분을 경매 붙인다. 요 6가지거든요. 요 6가지 여기에 딱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상대방 눈치 봐가면서 요거 할래 저거 할래 네가 어떤 카드를 잡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 진행 중인 물건하고요.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대 합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전 요 사건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4 타경인데요. 2014 타경에 15033 해가지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족동 나와 있고 이 물건이 보면요.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길 현황란이 화려하지요. 이 보십시오. 보시면 막 그냥 막 으악 해가지고 2억 3,700 썼다가 불호가 울면서 불호가 신청을 했겠지요. 그죠? 계장님 날 좀 살려주세요. 불호가 결정 안 나면 나는 집에 가서 10,000원한테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왜 가뜩이나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잭소리 못하는데 말이지 경매 얘기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라가 보시고 이분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봐가지고 1,900만 원 입찰 보증금 해가지고 만약 허가 결정 난다고 말이야 1,900만 원 그냥 날라가는 거야. 또 이번에 보니까 또 1억 1,600만 원 푹 써버리네. 이번에 허가가 나버리네. 세상에 미납이요. 이 양반 같은 경우 930만 원 떡 사먹었고 또 보니까 누가 1억 2천만 원 아니 세상에 있잖아요. 직장기일날 1억 1,600만 원을 누가 썼어요. 그래서 이 양반 대금 납부 안 해가지고 다시 경매가 나왔잖아요. 그죠? 다시 경매 나왔으면 또 보십시오. 이게 직장기일날 최저가액 9,300이잖아요. 9,300에서 1억 1,600인데 이게 한 번 유찰돼가지고 이게 6,530만 원 일찍이 1억 2천만 원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그러다 또 허가가 나면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응? 차순위 매가 이 건 같은 차순위 신고도 한 것 같아요. 차순위 신고를 했는데 이 뭐 차순위 신고한 사람도 대금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뭐다 야 이게 이 6,500만 원 650만 원에 650만 원이지 그죠? 곱하기 2 하니까 따버리자 그죠? 1,300만 원 입찰보는 몰수당한 거야. 예. 참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라리 안정인한테 말이지 발전 기관으로 조금 직업한 말이지 평생 이제 뭐 경매 컨설팅 뭐 무료로 완전히 뭐 풀 서비스 해줄겠네. 엉뚱한데 돈을 쓰고 앉아있으니 참 깝깝하다 이게 지금. 또 뭐 있나 보입시다 보고죠. 이번에 이 양반 보니까 7,800만 원 써버렸는데 뭐야 또 대금 납부 안 해버렸네 세상에. 응? 그래서 흘러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서 누가 6,800만 원에 6,811만 원 썼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분 대금 납부하고 땡땡땡 사건이 끝났다 이거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이게 말 그대로 2억 7천만 원, 2억 7,200짜리 6,800만 원 낙찰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12년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2012년 6월 29일과 2013년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다 보면요. 아파트인데 이게 전입 날짜 같으면 부부지간이에요. 전입 날짜가 예를 들어 이 양반도 보니까 2012년 6월 29일에 그럼 대체로 부부인데 보니까 한 번은 2012년 6월 29일이고 여기 보니까 또 2013년 4월 29일로 돼 있다 이거죠. 그죠? 물론 이분 같은 배당 요구는 안 했기 때문에 1억 8,500만 원 낙찰자 전액 다 인수하는 거예요. 낙찰자 인수하는 거. 그런데 이게 만약 이분들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 그러면요. 2012년 9월 28일이죠. 그죠? 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여기 2012년 6월 29일 날, 그리고 또 이건 아니겠, 맞네요. 여기 저당권이 2012년 9월 28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분이 2013년이죠, 그죠? 2013년 4월 29일이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임차인 이 두 분은 부부 사이래요, 부부 사이. 부부랍니다, 부부. 그럼 어떻게 보면 세대 학과로 봐야겠죠, 그죠? 예. 요거 조금 이따가요, 이게 세대 열람 내역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봐가지고, 표면적으로 봐서, 이분이 뭐 임차인이다 할지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하니까, 엄마야, 이때라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된다, 이게. 대항력이 발생된다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없다 그러면 배당 만원 못 받는,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낙찰자에 1억 8,500만 원 전액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 이분들이 아예 그냥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럼 저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1억 8,500만 원이죠, 그죠? 이게 뭐 2015년도니까, 요즘은 안 그렇겠지. 아니에요.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이런 분들 계시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런 분들 나타난다니까요. 10년, 20년 전에도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1억 8,500만 원 인수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2억 3,700 왜 썼을까? 그것도 뒤에 막 999 9자리 3개나 썼잖아요. 그죠? 2억 3,799만 9천원. 이분은 막 낙찰받을 의욕이 대단한 사람이. 난 분명히 낙찰받아야 돼. 입찰가 결정하는데 생각이 안 떠오른다면 거짓말 말이지. 깡소주 먹고 막 생 난리지기잖아요. 그죠? 근데 1억 8,500만 원. 근데 이분 같은 경우 1억 1,600인데, 이런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1억 1,600 하나만 해볼게요. 얼마입니까? 땡땡 1, 8, 9, 10, 3억 100만 원. 2억 7천짜리를 3억 여만 원 정도. 이분 3억 2천만 원 되고. 이 양반 같은 경우 그냥 대금 납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1억 8,500만 원에다가 7,800이니까 8천만 원 정도 잡단 말이죠. 그럼 2억 6,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6,500만 원인데 2억 7천만 원이니까 뭐 왜 해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그냥 이분들은 그냥 보증금 납부를 포기를 한 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건 같은 경우는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 보니까 재경매가 되더라도 입찰 보증금은 이제 10%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날짜에 입찰했던 이분들도 10% 입찰 보증금 납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입찰 보증금액은 몰수를 해야겠죠. 돌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건 관련해 가지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의 801호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801호. 지족동 801호. 지족동 801호 해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801호, 그죠? 그래서 이 전입세대,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 내가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하실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 입찰 참여한다 그러면요. 굳이, 내가 이거 대전이니까 대전 이 동네 지적동 동사무소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이, 뭐 서울 광진구 자양동이라면 자양동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거 가셔가지고 경매정보지하고 내 신분증, 그것만 동사무소에 들이밀면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이걸 발급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딱 발급받으면 받는 순간에 반을 똑 짜개버려. 짜개가지고, 보니까 여기 어떤 좌측에 명모시, 우측에 윤모시인데, 사람이 틀려. 그럼 전입 날짜 분명히 틀립니다. 이게 조금 희미하죠. 희미해도 조금, 우측에 있는 것은 2012년 6월 29일이고, 좌측이 2013년 4월 29일이다. 근데 두 분이 부부지간이래요, 부부지간. 이분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세대합가다. 자, 그럼 이랬을 적에 이게 좌측, 이게 우측이잖아요, 우측. 좌우 비교해가지고 사람 틀리면 날짜 분명히 틀립니다. 날짜가 틀린데요. 우측의 날짜가 좌측 날짜보다 빠릅니다.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임차인이다 했을 적에는요, 이 임차인에 대한 그 대항력 여부는 우측 날짜 이걸 기준하시는 것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좌우로 정렬 기준하면 오른쪽 손 딱 쓰면서 우측 손이죠. 손 딱 쓰면 기준하잖아요. 그죠? 우측. 근데 좌우가 보니까 사람이 같아 그러면 전입 날짜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 경우는 세대 합가 그런 건 아니고요. 좌우가 틀려. 그럼 우측이 반드시 좌측 날짜보다 빨라. 그럼 우측 날짜를, 이 우측입니다. 우측 날짜를 그냥 내가 기준해서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좋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요. 이건 이제 경매정보지를
펼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 타경에 177 17753 17753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보니까 한 분이 실수를 하셨네요. 그죠? 어쨌든 대금 납부 안 하면 실수한 거지 뭐. 그죠? 대금 납부 안 했으면 실수한 거지 뭐. 4억 2천만 원인데 3억 2,799. 여기도 하여튼 구자가 막 들어가면 이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낙찰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999, 888, 777 뭐 이런 식으로. 예. 3억 2,799만 원인데 78불에서 허가가 났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네요. 그러나서 두두두둑 내려오다가 보니까 1억 7,788만 원에 42불에 해서 대금 납부라고 배당 사건이 종결됐다. 일단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604호인데 이거 밑으로 이것도 한번 잠깐 내려가 보죠.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뭔가 또 배당 요구 이게는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이번에 임차인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배당 요구를 여기다 보면 강모 씨하고 배모 씨가 전입 날짜가 2009년 3월 4일. 이건 뭐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세대 합가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날짜 틀려도 말이죠. 예를 들어가면 2009년 1월 20일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2009년 3월 4일이잖아요. 이때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했는데, 그런데 요 저당권이 뭐 다행스럽게도 2011년도 저당권 설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요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죠? 그때마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근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1월 20일 요걸 기준으로 한다. 물론 경매 정보상에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세대 열람 내역서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성북구 정릉동이지요. 정릉동에서 604호. 정릉동 604호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04호 해가지고요. 성북구 정릉동 604호 나와 있네요. 그죠? 604호. 604호잖아요. 604호. 근데 보니까 아예 제가 중간에다 선을 적거나 반뚝 잘라요. 잘라가 좌우 비교해. 간단해요. 이것도. 법원 경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죠? 몇 가지만 딱 잡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니까. 아파트 이게 경매입니까? 경매도 아니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쓰는 거야, 봐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니까, 지금 봐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방송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전 그렇게 안 해요. 왜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구독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꿀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게. 있는 그대로 얘기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탕 발림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하려고요. 컨설팅 수주하려고요. 저 컨설팅 안 해요. 오프라인 강의 사업 하려고요. 저 오프라인 강의도 안 해요. 봐가지고. 그럼 니 뭐 하는데? 손가락 빨아먹고 살고 있어요. 봐가지고. 근데 좌우 비교하다. 좌우 비교하니까 강모시, 배모시요. 사람 틀리면 날짜 틀린다고 했죠. 자, 좌측은 2009년 3월 4일입니다. 우측은 2009년 1월 20일입니다. 우측이 항상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측을 기준하자 이거죠. 자, 이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4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이제 세대 학과나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서부지방법원 사건이에요. 서부지방법원 사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0 타경입니다. 상당히 막 옛날로 넘어갑니다. 2010 타경에 4,550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경매 정보도 좀 허술해요. 허술하면 그럼 일단 먼저 요건에서 수색동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05호 103동입니다. 103동 305호 수색동 103동 305호 하면서 건 관련된 세대 열람 내역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03동 305호입니다.
은평구 수색동이죠. 103동 305호잖아요. 뚝 잘라요. 무조건 반뚝 잘라. 그래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요. 좌측은 이모씨입니다. 우측은 신모씨금 살짝 틀려요. 좌측이 2009년이죠. 우측은 없는 게 2007년이잖아요. 우측을 기준해야지. 그죠? 우측 기준해가지고 먼저 오늘 최대합과 이 부분은요,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딱 여러분들 잡으시면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입찰 참여하시면서 가지고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은평구 수색동의 415-1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집원입니다. 집원 세대 열람이고, 집원 주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 있죠, 도로명. 집원 주소가 있으면 도로명 주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셔가지고요,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으실 적에 그냥 덜렁해서 전입 세대 한번 열람해줘 보여요. 그럼 요즘 한번 도로명으로 해서 많이 발급해 줄 겁니다. 그런데 도로명 주소상에는 임차인의 예를 들자면 전입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집원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상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전입 신고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열람을 신청하실 적에는 집원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의 두 가지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통 발급받는데 수십만 원 듭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가짜 몇백 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같은 경우 좌우가 틀리니까 항상 이걸 우측을 기준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맞아.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고향 얘기 마지막이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고향도 똑같아요. 봐가지고 2019 타경에 9121호 이겁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이번엔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화동에 여기 2057-5입니다. 2057-5 2057-5 해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대화동에서 여기는 보니까 그냥 이게 뭡니까? 집원 주소가 아니고 도로명 주소잖아요, 그죠? 집원 주소도 확인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주거용 일반 단독주택인데 3번에 보면 좌측이 백모시로 되어 있는데 우측이 김모시로 되어 있어요. 꼭 잘라줘, 그죠? 그럼 우측이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측이 2018년 2월 22일이잖아요, 그죠? 화면이 조금 이게 이걸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걸 제가 확대가 되려면 모르겠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확대가 되네.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최대한도 확대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반뚝 잘라요. 김모씨란 말이죠. 2018년 2월 22일이에요. 좌측은 2019년 3월 19일이에요. 어떡한다도 우측 이거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해가지고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게 되면서 또 나가서 굳이 내가 배당표를 한번 작성해 봐야겠다 그러면요, 그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생생경매죠 114페이지에 이제 기타 점검사항 세답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교재도 보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 해가지고 좌우가 이제 전입 날짜 틀린 그런 경우가 이제 자료를 좀 올려놨거든요.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입니까? 2월 18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것도 세대학과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잠깐 뭐 보고 말씀드리죠. 뭡니까? 이게 이 좌측입니다. 이게 우측이에요. 사람이 좌측은 최모시고 우측은 송모시입니다. 송모시 우측 날짜가 빠르죠. 이거 기준이지. 2009년도 8월 31일 이 기준한 게 아니고 요 2007년 8월 20일 이걸 기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세대 열람 내역 사례 내 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런 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길게 나오노? 잠깐만요. 네, 이제 2월 18일이죠. 2022년 2월 18일 날 금요일 날에는요. 우리 생생경매 122페이지 있습니다. 122페이지
페이지 12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근로복지공단이죠. 이게 압류 등기 나오네, 그죠? 근로복지공단 압류하면서 동시에 세트 상품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근로복지공단 압류,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또 제가 생각이 나면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주택임차인들 중에서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근로자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권이 얘네들이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할 금액의 반만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로자 임금 채권은요, 배당할 금액 전부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이서 충돌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제가 저희 채널에 분명히,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그때 요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